사상의학의 이해, 사상의학을 한다고 하면서 동의수세보원이라는 격치고는 읽어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동의수세보원이 대충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체질 감별 방법론 및 각 체질의 병증 구분. 일단 체질의학을 하신다면 당연히 체질 구분이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겠죠. 우리가 많이 알겠지만 사상 체질의 성격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도 다르게 병증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감별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체질 증상별 선방 원칙 및 병증별 방제. 체질별 생리, 병리론을 먼저 아셔야지 거기에 맞는 또 약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상의학을 왜 공부해야 되냐? 제가 생각하는 걸 정리를 쭉 했는데요. 초진할 때 환자 진단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환자가 딱 와서 처음 보는 환자가 제 앞에 앉았어요. 그럼 이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대충 그러니까 어떤 네 체질 중에 하나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대충 양인인지 음인인지 알고 접근을 하시면 병증이 위에 있으면 당연히 아래쪽을 치료하셔야 되는 거고 병증이 아래쪽에 있으면 위쪽을 공략해서 치료를 해야겠다는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게 편안해지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병증에 대한 이해가 깊고 쉬워진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 사람이 어느 감정이 계속해가지고 쌓여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를 알아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환자한테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너는 병증이 그러니까 한의사가 서양의학의 용어를 사용해서 환자를 설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서양의학이나 아니면 기존의 여러 가지 치료를 받다가 실망해서 한의원에 오는 중증의 환자라면 별로 안 듣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는 한의학 라이센스지 양방 쪽 라이센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환자한테 굉장히 편안하게 환자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죠. 그 다음에 침 치료 및 방제 선방이 쉬워지고 오토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이 말은 먼저 침 치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보통 사암침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암침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암침이라는 게 물론 내경을 기초로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그럼에도 완전히 내경과 또 잠깐 사상의학을 말씀드리면 사상의학은 내경이 기본이 된 게 아니라 성리학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4개로 돼 있어요. 뭐 사심신물이든지 체질도 4개고 그 다음에 몸도 4초로 나누고 모든 게 다 4개로 가 있는데 이것은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고 성리학이 일단 내경사상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인 학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침치료라고 일단 하면 보통 태음인이 왔어요. 소음인이 왔어요. 이 사람들한테 폐승격을 쓸 일이 그렇게 많을까요? 제가 사암침을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게 진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한테 정격을 써야 돼, 승격을 써야 돼. 이게 힘들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제가 옆길로 살짝 빠진 게 사상의학이었어요. 사상의학은 모든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오, 됐네, 좋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태음인이랑 소음인한테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70%가량이 정격을 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환자들한테 70%는 정격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거가 뭔가 하면은 지금 사암도인 갑자기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암도인이 쓰신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모든 침 구성을 봤을 때 70%가 정격이었고요. 30%가 약간 덜 되는 게 승격이었어요. 그러면 그냥 대충 모르겠다 싶으면 정격을 쓰면 맞겠네라고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놓고 싶다면 당연히 양인을 나눠서
의민한테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폐에 문제가 생겼다면 아니면 폐경락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전격 먼저 생각하겠죠. 그러면 길을 좀 덜 돌아가겠죠. 치료하실 때. 그 다음에 환자의 생활 지도 등이 용이해지고 환자를 오랫동안 끌고 갈 힘이 생긴다. 이 말은 양인들 같은 경우는 멀리 봐요. 돈과 명예냐? 그러면 명예예요. 급해요. 그럼 이거에 반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고, 특히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물질적인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게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저돌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끝끝내 목표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네가 지금 갖고 싶어하는 거, 네가 욕심 부리는 걸 약간 내려놔라. 그러면 훨씬 더 네가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이 사람들이랑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시게 되면 환자들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증상별로 준비해야 되는 방제 수가 확연하게 줄어든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태양인은 저는 제껴놓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소양인 방제 3개 정도, 그 다음에 소음인 방제도 한 3, 4개, 태음인 방제도 한 3, 4개 이렇게만 알약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쓰는데 그게 큰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다른 쪽으로 방제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저는 가루약으로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사상의학을 공부하면 좋겠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상의학의 특징을 보면요. 이재만 선생님이 창안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특성에 따라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인으로 구분했고요. 체질별로 생리, 병리, 치료, 양생이 다르다는 것을 밝힌 의학 체계입니다. 기존 한의학과 달리 이거는 중국 의학이죠. 중국 내경사상과는 달리 사상을 근간으로 했다. 4가지 모습을 근간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상이란 건 어디서 나왔냐? 시초에 태극이 있었고 태극이 양의로 나뉘고 그 다음에 사상으로 나뉜 다음에 심, 심신, 그다음에 사심, 신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근데 장은 폐비, 간신, 심장이 빠졌죠. 심장에 대해서 간과를 한 건 아니고요. 심장은 모든 장부들의 움직임을 통솔 관장한다라고 이재만 선생님이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높은 단계의 심장을 건드리기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폐비, 간신만 조절해도 훨씬 신체에 생기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고요. 부에서 많이 달라요. 위완, 위, 소장, 대장으로 나눴습니다. 위완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목 밑에서 전중 정도까지 이 부분을 말합니다. 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고요. 소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소장이고 대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 다른 사람 혹은 사물과의 관계가 질병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의학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사물을 보거나 똑같은 현상을 봤을 때도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그 상황을 이해하는 방법 다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해도도 다르고 또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방법 자체가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모든 사람마다 자기의 관심사가 다른데 이 관심사는 장부, 대소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상의학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서 지금 제가 사심신물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할 때 이런 말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이재마의 격치고에서 나온 말이고요. 격치고는 동의수세보험과는 다른 별개의 책입니다.